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이 내륙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일제히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면서요. 원주도 영하 2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또 여기 찬바람이 더해지면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온도 영하 5도 안팎까지 내려갔는데요. 자, 내일까지 찬바람이 불겠습니다만 하늘만큼은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으로 공기의 질도 좋겠고요. 자, 한낮의 기온도 어제보다 조금씩 내려가서 5도 선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이 원주 태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령관의 공간 부지, 또 원주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라는 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12월 3일이 수능일이 치러집니다마는 이 기간까지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좀 이 내용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요. 또 지역 내 주요 소식도 듣도록 하죠. 11월 23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사이에 도내에서 4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일 이후 17일 하루를 제외하곤 이날까지 도내 확진자 수는 열흘째 매일 두 자릿수를 기록했고 또 새로운 감염 고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중증 환자용 병상도 한 개밖에 남지 않아서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 감염병 전문가 교수 모임은 어제 성명을 내고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원도 단위의 민관 합동 방역대책본부를 결성하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 강원도의 일평균 확진자 수가 16.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넘겨 또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외지인들의 유입과 또 전세 시장 악화 등 영향으로 넉 달 만에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1,987건으로 한 달 전보다 180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외진 수요층이 정부 규제로 수도권 투자층에 가깝고 시세가 낮은 도내로 유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태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령관 공간 부지를 또 원주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일군사령부 부지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선경 공동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지 테마파크 관련 소식 듣다가 네.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이제 오늘 연결하는군요. 네네. 이 대책위원회는 언제 결성된 겁니까? 한 20년 동안 대책위가 만들어졌다 또 이렇게 소원해졌다가 네. 이렇게 이제 번복이 됐었고 예. 3년 전에 이제 범시민 대책위가 2018년도에 결성이 돼서 네.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네. 일군사령부는 뭐 어느 정도 뭐 반환을 위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미 완료된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추진되는 것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국방부에 제기한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네. 지금 요즘 또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요즘 약간 생소하기도 해요. 군사령관의 공간 부지 네. 이것까지 이제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인데 이걸 또 최근에 또 공식적으로 요구했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개요가 어떤 겁니까? 저희도 이제 미처 이군사령부 부지 싸움에만 이제 몰두해서 저희도 예. 이제 미처 놓쳤던 거고요. 근데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지역 주민들이 이제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치는 그 태장 초등학교 옆에 있는 곳인데요. 네. 1군 사령부 사령관의 공간 용도로 이제 그동안 65년 동안 사용됐던 공간이고요. 부지는 한 10,0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곳이 이제 65년 전에 조성이 돼서 저희도 이제 한 100m 그 안까지 들어가 봤더니 예. 조경도 이제 매우 뛰어나고 잘 관리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저희가 7월 8일부터 민원을 집중 받아서 그 국방부에 이제 제안을 다시 또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옛날 일군 사령관 공간이었기 때문에 사령관이 지금 이제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사령관 공간인데 일군 네. 사령관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럼 현재 어떻게 네. 사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뭐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 날 민간군 상생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저희가 요 공간에 공적인 사용 용도를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령관도 없었기 때문에 돌려달라. 네. 국방부는 이제 면밀히 좀 검토하겠다. 이러한 그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내년 상반기에 있을 상생협의체에 아마도 국방부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현재 뭐 미사일 부대장이 쓰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있던데 이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봐도 이제 미사일 그 부대장의 직급은 이제 투스타거든요. 투스타. 예. 그리고 일군 사령관의 직책은 그 별이 넷인 그 예. 자리죠. 별이 두 개가 차이 나는군요. 예. 예, 그러한 차이 때문에라도 이 공간이 이제 당초 목적대로 쓰일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고려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요, 일각에서는 그 일군 사령관 공간이었던 부지가 현재 뭐 미사일 부대장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것 좀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네. 예. 자, 그런데 이 평수로 10,000평, 뭐 요즘 이제 면적 단위로 하면 이제 3만 제곱미터 훨씬 넘는 것인데, 네. 상당히 넓을걸요. 이게 학교 바로 옆에 또 주택가에 위치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만약에 이것을 반환받으면요, 뭐 이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곳은 이제 시민들하고 원주시하고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 네. 제가 이제 들어가서 봤을 때는 조경도 너무 잘 돼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어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한 65년 전에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렇게 가치가 좀 있겠다.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근대 건물로 지정할 수도 있는 고민도 이제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데 네. 이 공간은 이제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그대로 사용해도 되겠다 이러한 판단도 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 봐서 전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내년 상반기쯤이면은 좀 여러 가지 그 상생을 위한 논의가 거쳐서 좀 이게 좀 답안지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그 거제도에 있는 대통령 저도 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방부가 거제시에 이미 이제 환원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남대 대통령 별장도 개방하고 추이가 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도 우리 이제 시민들한테 반환하는데 문제는 크게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야기했지만은 일본사령부 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많은 시간 동안을 이제 시민들과 또 시와 또 시민단체, 이 국방부가 계속해서 논의가 거쳤고요.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되고 또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일본사령관 공간 부지 문제도 있었네 하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만은 큰 틀에서 현재 일본지사 이전 문제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겁니까? 일본지사는 그 원주시가 이제 이 그 부지 전체를 그 반환하려면 네. 우리 시가 또
토지를 또 줘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은 원주 IC 쪽으로 12,000평의 땅을 일단 부지를 교환을 완료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북측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그 부지는 완료가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지 전체를 이전하는 것은 이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태장동과 가연동에 이제 한 183만 평의 군사 보호 지역이 계속 해제가 안 돼서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83만 평의 군사 보호 구역이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캠프롱 부지가 이제 온 거죠. 네. 지지가 반환이 됐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논의 중인 것은 일본사령부 안에 이제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로 지정된 기념관이 있는데 네. 이 기념관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개방할 건가,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군 담장 미관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들의 요구인데, 그 국방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 이제 군 미관 담장 개선 사업을 하려고 이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또 국군 간호병원이 있습니다. 33,000평. 네, 요 부지가 또 아주 핵심이죠. 예. 네, 이 부지도 이제 환원 중에 있는데, 국방부 계획은 2023년부터 시가 이제 개발하고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게 당초에는 시기를 2년 후에 이제 2년 후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계획인데, 이것도 앞당겨서 내년부터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 사령부 같은 경우는 이 부지를 뭐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요. 네. 미사일 부대로 쓰겠다. 뭐 이런 그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지금 미사일 부대가 들어와 있죠. 예, 예. 들어와 있고. 그래서 계속 쓰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예. 이게 뭐 장기 계획은 아닐 것 같고요. 네. 미사일 부대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당초에 요거를 조금 미사일은 일본 사령부 부지에 들어오지 않는다. 예. 지휘하고 요러는 부대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부대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당장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그 원주를 동서로 나누어 봤을 때 동부 지역에 비해서 이제 서부 지역 이제 태장동을 중심으로 이 군부대가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그 서부 지역의 좀 발전 속도가 동부에 비해서 늦거든요. 네. 군부대의 어떤 그 영향도 상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만은. 그동안은 예. 이제 그게 족쇄였죠. 그렇죠. 예. 엄청난 네. 그 영향을 줬었습니다만은. 좀 향후에 좀 여러 가지 많은 좀 그 변화들이 좀 예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큰 틀에서 좀 발전을 위한 또 청사진도 분명히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거기는 지도가 좀 바뀔 텐데요. 네. 캠프롱은 이제 과학관이 들어오기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환경조사도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미술관도 들어오고 시민의 공간으로 거기는 이제 완전히 탈바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군 간호병원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동안 지역 발전에 족쇄로 환경이 이제 조성됐던 미군 부대나 국군 군부대 자리가 네. 많이 변해서 원주의 이제 관문이 새롭게 변화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 내용 자체가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주택가의 3만 제곱미터 정도면 굉장히 큰 면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네 할 정도로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건 그만큼 많은 면적을 바로 이 지역에서 군부대가 또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계속해서 좀 찾아보고요. 과연 어떤 것이 이 원주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인지 계속 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사령부 부지환원 범시민대책위원회 이선경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다음 달 3일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이 기간까지를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기간에는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에서의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요. 또 학원에서의 대면 수업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좀 글쎄요. 마지막 또 초일기에 들어간 수능을 앞두고 좀 이것이 잘 지켜질지 좀 걱정도 많이 되고요. 좀 점검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9일부터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이죠. 네, 다음 달 3일에 예정된 수능에는 50만 명 가까이 되는 수험생이 응시하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 3일 수능을 앞두고 지난 19일부터 2주간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학원과 스터디 카페 같은 학습 공간뿐만 아니라 노래방과 영화관 등에서도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이 실시되고요. 학원 내 접촉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학원 실명과 감염 경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도 마련해 놨는데요. 확진자 중 응시가 가능한 수험생은 거점병원과 생활치료센터 29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고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 13곳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 장영진 장학사에게 듣겠습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수능 수험생들의 감염과 격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9일부터 시험 당일인 다음 달 3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기간에 교육청은 학원 교습소를, 지방자치단체는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하고 수험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원 명칭과 감염 경로 등을 공개합니다. 또 수능 1주 전인 26일부터 학원 교습소에 대면 교습 자제를, 수험생에게는 학원 방문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장 책장에는 가림막이 설치되고 코로나 확진자나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격리 시험장도 운영합니다. 각 학교에 방역 마스크와 알코올 티슈 등 방역 물품도 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앞 응원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 운영은 수험생의 건강과 안전한 시험을 위한 조치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시험도 봐야 되고요. 또 입시도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하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좀 변화가 많죠? 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번갈아 진행됐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대학 입시 관련해서는 수시 면접은 동영상이나 비대면 면접으로 전환됐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는 지원 자격을 변경하거나 예체능 관련해서는 실기 응시 인원도 줄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수업도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고 또 대학 입시 관련해서도 비대면 면접이 늘어났는데요.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3 수험생 관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수업으로 진행됐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학생들과 또 아닌 학생들의 격차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 한 해였는데요. 대입 정보나 입시 상담 등 학교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만큼 입시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수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시험을 봐야 하며 책상에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달라진 수험장 분위기에 미리 적응할 기회도 많이 없었기에 이번 수능에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 학부모회 최경애 연합회장에게 듣겠습니다.
계속 대면 수업이 아닌 원격 수업으로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이들도 어떤 그런 학습의 질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선생님들도 원격 수업에 대한 어떤 철저한 준비성도 약간 부족하신 것 같고, 그 원격 수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고3 아이들이 그냥 재생만 눌러놓고 있는 상황? 여러 학부모님들 의견 다 들어보면 많이들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원격 수업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쌍방향 온라인 교육 수업을 조금 더 전폭적인 좀 지원을 해줘서 학부모님들이 안정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고3 같은 경우는 수시 면접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면접이나 상담이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 시기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기회 제공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되게 커요.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남아있는 지금 우리 1학년, 2학년 애들도 우리 큰 문제라고 학부모님들이 얘기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지금 2학년, 1학년 아이들이다.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이건 더 큰 문제다,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시험 아니겠습니까? 좀 별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 듣도록 하죠.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원주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올해보다 1,000억 원 증가했군요. 1조 5,2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올해보다 1,000억 원 증가한 1조 5,2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원주시의회에 제출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고 최초로 1조 5천억 원대에 진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예산 편성 증가는 역대 최대 국비 확보에 따른 것인데요. 원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전망의 어려움을 예상 연초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해 국비 확보 타당성 논리 개발과 국회, 중앙부처 방문, 정부 공모사업 확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고 합니다. 네, 예산안을 보면은 또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또 이제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좀 최우선 투자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원주시는 일자리 넘치는 문화관광 경제도시 육성을 위해 간현관광지 종합개발사업 등에 1,425억 원을 최우선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어 시민이 함께 누리는 차별없는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4,616억 원을,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푸른 도시 건설에 1,816억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이고요. 또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인프라 구축에 2,587억 원, 도시균형 발전을 통한 행복 원주 실현에 1,226억 원, 시민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281억 원,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898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고 합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2021년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대한민국 관광혁신 핵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문화관광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의회에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8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서 또 여야 간에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저희가 또 따로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야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이제 소식 듣도록 하죠. 원주천댐 지난주에 이제 정초식을 가졌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천댐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18일 판부면 신촌리 사업 현장에서 정초식을 가졌는데요. 정초식은 기초공사를 마치고 머릿돌을 설치해 공사 착수를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원주시는 본댐 축조의 시작을 알리고 공사 참여자의 안전시공 결의를 다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이 원주천댐 전체 규모가 어느 정도죠? 네, 원주천댐은 높이가 49m이고 길이가 210m, 저수 용량은 180만 세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콘크리트 중력식 댐인데요. 총 사업비 798억 원을 들여 2022년 본댐 설치를 완료하고 2023년 부대 공사 등 최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보상 및 가물막이 설치와 유수 전환 등 본댐 건설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원주시관 기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공 목표인 2023년까지 계획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원주천 댐. 또 시에 따르면 단순한 홍수 조절용을 떠나서 이 관광 자원하겠다, 또 수변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전체 또 어떤 사업 내용이 또 완결될지 또 기대가 많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자, 11월 23일 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